전세계25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 더더욱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한 콩나물국밥집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맛도 있고 가격도 싸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0년 동안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이 가게는 육수가 들어있는 가마솥에 불을 끄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국물 맛이 그렇게 진하고 깊다고 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가스 값이 걱정되긴 한데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 상관없겠죠. 아무튼 여기서 좀 다른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상상이냐 하면, 예를 들어 그 집에 알바가 새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 알바는 한국 사람은 아니고 외국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알바가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다가 호기심에 부엌에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솔직히 10년 동안 하루도 꺼지지 않은 가마솥 국물이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알바는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고 맛도 보고 향도 맡아보고 온갖 짓을 해보다가 별거 없네 하고 뚜껑을 닫으려고 했는데요. 진짜 어이없게 실수로 가마솥 옆에 둔 10kg 짜리 설탕 봉지를 통째로 국물에 빠뜨려 버리고 마는 거죠. 자, 이때 알바는 어떻겠어요? 얼척이 없겠죠. 주인한테 솥뚜껑으로 맞는 상상도 해보고 시원하게 귀싸대기 맞는 상상도 해볼 겁니다. 아마 강제 출구까지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알바의 경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어이없지만 이런 경우가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IT 업계에서 말이죠. 며칠 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원수 18,000명이 넘는 네이버 카페 IIJ에 올라온 글인데요.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발자가 적은 그런 글인데, 실수로 실제 라이브 서버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의 일부를 날렸다는 내용이었죠. 그것까진 괜찮은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개발자의 대응 때문이었는데요. 레코드를 날린 다음 보고를 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됐을 텐데 그대로 조퇴를 해버린 겁니다. 이 글을 읽은 다른 사람들이 어서 돌아가서 복구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큰 사단이 나기 전에 조치해라, 이렇게 열심히 댓글을 달았지만 이 개발자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영업 담당자에게 현장을 옮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본에서 개발자가 일을 할 때 직접 현지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와 에이전트를 끼고 파견을 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와도 비슷하죠. 일본어가 유창하고 경력이 있으면 현지 업체와 바로 계약해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좀 언어나 경력이 딸리면 중간에서 언어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의사소통을 해주는 업체를 끼고 파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 개발자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파견 개발자인 거고, 이 사건은 파견을 간 현장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현장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다른 현장으로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업 담당자는 당장 그건 어려워 라고 답변했다고 해요. 이 개발자는 고민하다가 다음날까지 기다려보고 모른 척 출근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마스터 테이블에서 누락된 내용이 각 거점에 전달돼서 잘못된 거래 내역을 막 생성해 버렸고,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사에서 대혼란이 발생했다고 해요. 사실 이 개발자의 사연은 3건의 글로 따로따로 나눠서 카페에 올라왔는데요. 그 글에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한 사람들의 댓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만지면서 이런 종류의 실수는 흔한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빨리 보고하고 빨리 조치하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죠. 거점을 두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어떤 데이터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이 서비스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마스터 테이블을 집중적으로 참조할 때 그런 오버헤드를 고려해서 만든 그런 분산 구조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시스템의 경우에는 백업 정책이 대부분 잘 수립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치만 한다면 복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걱정하면서 빨리 대응하라고 댓글을 달았지만, 원글을 작성한 개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잘못된 데이터가 줄줄이 엔드포인트까지 가버렸고, 온 직원이 일일이 거래를 비교해서 검증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이 게시물을 올린 개발자는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요. 이분의 닉네임이 도계자거든요. 도계자는 일본에서 땅 위에 엎드려 사죄하거나 할 때 절을 하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닉네임과 함께 글의 내용이 미묘하게 어우러져 더욱 처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의 대응이 그다지 현명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마냥 이분을 욕하고 비난하기에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위 일본에서는 홈방이라고 부르는 라이브 서버에 이 개발자가 접속할 수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라이브 서버에 가기 전 여러 가지 스테이징을 거치는데요, 이분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쿼리를 작성하고 커밋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일수록 회사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 이분이 라이브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훔치거나 해킹을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관리 감독 업체에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권한을 가진 상사의 단말기에서 몰래 장난을 쳤더라도 그 상사가 PC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보관한 장소가 허술했거나 한다면, 비록 취급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회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뜨거운 냄비를 두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냄비를 엎어서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꼭 아이 탓만 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로, 해외 노동자의 애환이 있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기업 문화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편인데요, 결제 도장을 찍을 때도 상사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찍어야 할 정도니까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해외 노동자, 특히 한국 노동자는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다면 또 모르겠지만 일본은 사실 가깝고도 먼 나라예요. 놀러 가면 참 재밌고 친절하고 다이스키한데, 막상 살려고 하면 정말 현지 사람들과 깊게 섞이기 어렵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개발자가 한국이었더라도 과연 이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업무의 형태 또한 파견이기 때문에 그 깊은 유대감을 구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 사람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정상적인 그런 라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에다가 일에 익숙하지도 않고 깊은 유대감을 가진 동료도 없고 낯선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비난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근본적인 소프트웨어 설계의 결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마스터 테이블의 일부 레코드를 삭제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유의해서 생각하셔야 할 것은 데이터가 일부 변조된 것이 아니라 아예 삭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레코드를 참조하거나 조인한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에서 문제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조가 끊긴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고객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갱신했다는 그런 개발자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잘못된 설계를 한 거죠.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일정한 데이터를 거점에 뿌리는 구조라면 시간에 따른 무결성 체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오류와 함께 데이터가 애초부터 입력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비록 시스템 장애는 있었을지언정 데이터가 오염되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설계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일본에 취업문을 두드리는 개발자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런저런 실드를 쳐줬지만 이번 사건을 일으킨 개발자의 대응은 사실 많이 아쉽죠. 그 개발자가 일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야, 원래 한국인은 이렇게 일하냐?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 이야기를 한국에서 들을 때와 일본에서 들을 때의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한국에서야 와, 저 일본인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저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큰 압박감과 위축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해외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또한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들으면 부글부글 하고 막 썽도 나고 왜 그렇게 참고 있어 하지만 막상 겪으면 또 마땅히 대응하기 어렵기도 해요. 제가 그동안 해외 취업을 추천했었던 이유는 선진국의 개발 프로세스를 한번 겪어보라는 의미였습니다. 국내에는 워낙 개발이나 인력에 대한 개념이 중구난방이라 탑티어급 회사가 아니면 매우 소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기 쉽거든요. 선진국은 그나마 업무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편이고 근로에 대한 대우가 확실합니다.
여기서 확실이라는 건 대우가 뭐 좋다, 대우가 나쁘다를 떠나서 정확히 예측한 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본 개발자의 사례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차별과 차이에 맞서야 하죠. 중요한 것은 어디서 일하든 간에 개발자로서 일한다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서비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더라도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프로그래밍은 오롯이 혼자서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프로그래머라면 누군가 내 프로그램을 사용할 사람을 생각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 코드를 수정할 다음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다면 그 개발자 역시 두려움이 비록 있었을지언정 더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지 모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회사에서 겪는 그런 일은 딱 그만큼의 양만큼 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 개인이 질 수 있는 리스크, 한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딱 한 사람 분량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서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신다면 한결 더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